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아이노베이션 2025년 상반기 온라인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아이노베이션의 IRPR을 담당하고 있는 노은희 이사입니다. 지아이노베이션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아이노베이션이 상장 후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주주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셨던 회사의 사업 현황들을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향후 3년간의 중단기 성장 전략을 포함한 이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GI102와 키트루다 병용 초기 데이터 및 FDA 가속 승인 준비 현황, 그리고 회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파이프라인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를 위해 자리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아이노베이션 창업자이자 R&D를 이끌고 계신 장명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아이노베이션 R&D 대표이사 장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경영 전략을 총괄하고 계신 홍준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홍준호 대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상중개 전략 부문장이신 윤나리 전무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중개 전략 담당하고 있는 윤나리 전무입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그동안 상장 이후의 노력에 따른 성과 및 비전을 장명호 대표님 그리고 홍준호 대표님께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 주주분들과 또 새로운 투자자들께서 지아이노베이션의 기술 이전, 글로벌 기술 이전 상황 및 특히 지아102와 키트루다의 초기 임상 데이터를 궁금해 하시다는 많은 문의가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 바이오 USA를 통해서 임상 초기 결과를 글로벌 제약사에 소개하면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그런 형평성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초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은 2023년 3월 약 시가총액 2,900원 규모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후 2년간 약 시총은 5배를 성장하였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GI301 레시게르세트의 AAI 즉 미국 알레르기 학회에서의 초록 공개, 그다음에 5월 달에 엑스프라이즈 헬스스팬 준결승 진출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특히 이제 기술에 대한 모멘텀 덕분에 5배 성장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아이노베이션이 2025년 단기, 그다음에 3년간의 중기 성장 전략을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GI101A와 GI102의 기술 이전은 Q&A 시간을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102, 그다음에 엔타이피디온,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면역항암제 불응성과 재발, 그다음에 내성을 획득한 아주 어려운 환자들, 말기암, 전이성 흑색종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신장암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데이터를 보여드림으로써 저희가 왜 이 데이터를 보고 FDA 가속 승인을 결심하게 됐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그 바이오 USA에서 많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았던 새로운 모달리티 파이프라인들을 공개함으로써 기술 이전 및 글로벌 협력을 모색함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이제 국내 바이오텍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도 중요하고 특히 매출을 발생하는 상업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내 바이오텍 시총이 가장 높은 알테오젠을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테오젠은 23년 7월 기준 시총 약 2조 원에 있었는데요. 그 후 2년간 여러 개의 피하 주사 딜을 통해서 성장했는데 특히 피하 주사가 이제 상업화를 된다는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고 실제 그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로열티 수익으로만 1조 원 이상이 됨으로써 가장 높은 현재 23조까지 시총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아이노베이션은 오늘
저희가 28년 미국 FDA에 GI102 키트루다 가속 승인 및 시판 허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전이성 흑색종이 시장 규모는 2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서 계속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트루다가 1년에 한 50조 이상 팔리는데요. 이런 환자 면역 항암제를 맞은 말겸 환자들조차도 70%는 재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에 달하면 면역 항암제의 내성 시장이라 해서 면역 항암제에 불응하거나 재발하는 환자들의 시장은 1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을 어떻게 쟁취하게 될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오늘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대표입니다. 저는 GI 이노베이션의 R&D 비용 효율화 및 향후 수익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주 여러분의 큰 성원 덕분에 지난 3월 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20억 원의 임상 R&D 자금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소중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사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장표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당사는 2022년 560억 원의 R&D 비용 집행을 피크로 매년 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위탁 생산하는 GI101, 102 등 임상시료 생산 비용이 2022년에 집중 사용되어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 2023년부터 국내외 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상 R&D 비용이 감소, 올해는 300억 원 이하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추이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7년 창립 후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문정동 테라타워에 내방해 주신 주주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매년 성장할 때마다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다 보니 사무실, 연구실이 테라타워 2개 동 10여 개 층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에 R&D 거점 통합을 통한 시너지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4분기에 GI 이노베이션 관계사인 GI셀, GI 바이옴이 있는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을 이전하여 조직 간 연구 시너지 극대화 및 운용 비용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9년 중국 심시어 기술 이전을 시작으로 유한양행, 일본 마루오에 총 2.6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하였고 일부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25년은 기존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의 마일스톤 본격 수령과 GI101A, GI102 글로벌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 27년 GI108 등 신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8년 GI102의 전이성 흑색종 가속 승인과 판매 허가를 득하게 되면 GI 이노베이션은 연 수천억 원의 수익이 확보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텍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GI 이노베이션을 응원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GI노베이션의 성과 및 비전을 들으셨고요. 다음은 저희 메인 파이프라인인 GI102 최신 데이터 및 가속 승인 전략에 대해서 윤나리 전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중개전략 부문장 맡고 있는 윤나리 전무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주요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는 GI102의 FDA 가속 승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까지 저희가 이제 공유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GI102는 일상 임상시험을 종료한 상태이고요. 일상 임상시험에서 단독요법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이 전이성 흑색종 환자들, 면역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또는 불응하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가 12명이 일상에 있었는데 그 12명 환자 중에 3건의 부분 반응, 그리고 7건의 안정질병을 통해서 ORR은 25%, 그리고 질병 조절은 80%와 육박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임상 결과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인터루킨2 제제들은 실제로 단독요법 활성을 거의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흑색종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된 데이터입니다.
전이성 흑색종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면역항암제에 불응하거나 내성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환자분들의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표준 치료제로 옵두알라그라는 약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약제는 이제 BMS가 개발한 니볼루맙과 렉스리 항체의 복합 제제입니다. 이 약제의 객관적 반응률은 12%에 불과하고 질병 조절률은 40%,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사실 옵두알라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화학요법만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ORR이 이제 10% 정도에 미치는 상당히 예후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FDA가 리필류셀이라는 약제를 2024년에 가속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ORR은 30%에 불과하고 질병 조절률이 80%가 되지 않고 무진행 생존 기간도 4.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GR02는 단독요법만으로도 일상 임상 시험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약제가 만약에 다른 약제와 병용을 한다면 분명히 이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리펠루셀이라는 약은 FDA에게 2024년 가속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안전성과 초고가 약가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 확장성이 제한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FDA 원인 박스를 보게 되면 약과 관련된 사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특히나 그 일반적인 임상 환경에서 쓰기가 어렵고 중환자실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이 약제를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을 투여받은 100% 환자에서 상당히 심각한 혈액학적 독성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약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약가도 상당히 비쌉니다. 1회 치료하는데 이제 한화로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024년 매출은 약 1,400억 원에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GR102 같은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서 상당히 안전성과 내약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키트루다와 같은 PD-1 항체와 병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R102와 키트루다 병용요법 이상 임상 시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 임상 시험의 디자인은 먼저 이제 안전성 준비 코호트에서 이 병용요법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면역항암제의 내성이거나 불응성이 있는 흑색종, 신세포암, 그리고 간세포암 환자를 등록을 해서 이제 저희가 임상 효과를 확인하는 이상 임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준비 코호트에서 DLT, 그러니까 용량 제한 독성에 대한 평가는 완료가 되었고, 이 두 약제의 병용은 별다른 안전성 문제가 없고 상당히 내약성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확인한 상태고, 저희가 이 결과를 아마 연내에는 공유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임상은 특별하게 이제 면역항암제에 불응하거나 내성이 생긴 종양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환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총 4명의 그 종양 평가를 진행을 했고, 이 데이터를 이번 바이오 US에서도 저희가 미팅 자료로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 전체 이 4명 중에 4명 100% 환자가 면역항암제 불응 또는 내성을 획득한 환자였고요. 굉장히 고무적이게도 저희가 4명 환자 모두에서 표적병변이 30% 이상 감소하는 100% 환자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4명을 보면 2명이 신장암 환자분이시고 2명이 전이성 흑색종 환자셨는데요. 흑색종에서 완전 관해를 포함해서 2명의 환자분 모두 다 이제 PR 또는 CR이었기 때문에 100% ORR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 4명 데이터를 보아도 전체 이 내성 획득한 환자에서 ORR은 75%로 초기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것이 단독요법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라는 강력한 초기 항암 활성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내성이 생긴 환자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성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면역항암제 내성 시장은 총 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이것이 2033년이 되면 연평균 성장률 11.26%로 해서 총 153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굉장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옵도알라그라는 앞서 설명드린 BMS 약제의 경우에는 이런 내성 시장을 처음부터 공략을 해서 이제 마케팅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면역 항암제 내성이 있는 흑색종에서 ORR이 12%, 그리고 질병 조절이 40%에 불과했지만 지금 작년 기준으로 1조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연평균 성장률을 100%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GR02의 경우에는 단독요법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고무적인 항암 활성을 확인을 하였고 PD-1 항체와 병용하였을 때 이러한 면역 항암제 내성 환자에서 ORR 75% 그리고 질병 조절 75%라는 굉장히 고무적인 효과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거대한 미충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속 승인 전략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GR02가 승인했을 때 조 단위의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 FDA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충족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미 작년부터 저희가 전임상 패키지 그리고 임상 패키지, CMC 패키지를 모두 분석하여서 미국 FDA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속 승인을 받을지를 이미 분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다수의 약물을 직접 승인받은 경험이 있는 BLA 레귤레토리라는 이제 컨설팅 업체랑 같이 일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그 FDA 식약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그리고 심사관 경력 22년을 가지신 유태무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그 가속 승인을 위한 갭 분석을 완료를 진행을 하였고 전임상, 임상 CMC 패키지에 대해서 전임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비가 완료된 것으로 이제 확인을 받았고요. 임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에서 코호트 추가를 통해서 가속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MC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이제 상업화 배치를 구비하고 이를 생산함으로써 가속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전략을 바탕으로 현재 전사적으로 가속 승인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에 있어서 특히나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CMC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CMC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 모듬 CMC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CDMO이자 CMO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든 걸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GR 이노베이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상당히 이제 좀 오랜 인연이 있는 회사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8년에 처음 이제 CDO 어떻게 보면은 디벨롭먼트 관련해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저희가 5손가락 안에 드는 클라이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저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CDO 스트래티직 디벨롭먼트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저희가 두 번째 MOU를 통해서 이제 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봤고요. 저희가 그 101A와 102의 그 임상 시료를 지속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생산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이후에 지금 시총 70조가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였고 2024년 연매출은 4.5조, 그다음에 연간 매출 성장률이 23%에 이르는 굉장히 그 큰 대형 CMO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그 상업화 배치에 대한 생산을 완료를 하고 FDA 오디트나 인스펙션을 다수 경험함으로써 이제 FDA에 대한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어떤 경험을 많이 구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GR 이노베이션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가속 승인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면 저희 GR 이노베이션 입장으로는 날개를 단 것이고요. 지금 이미 협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날개를 달고 저희가 가속 승인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정말로 가속 승인을 받게 된다면 국내 최초로 면역 항암제로서는 FDA 가속 승인을 받는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CMC와 더불어 임상에 대한 어떤 갭 분석에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그 분석한 바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에서 코호트 추가를 통해서 충분히 가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례는 바로 리필류셀과 그 RP1이라는 레플리뮨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필류셀이라는 앞서 나오기도 했던
약제인데요. 이 약제는 2024년 2월 달에 FDA로부터 이제 가족 승인을 받게 되고 면역 항암제에 불응하거나 내성이 생긴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족 승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면역 항암제 내성, 불응성 흑색종은 워낙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 153명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가족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가족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패키지를 서브미션한 미국 회사가 있는데요. 레프리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역시 면역항암제 내성, 불응성, 흑색종에 지금 가족 승인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 회사 역시도 한 156명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로 임상을 열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내에서 코호트를 추가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가족 승인의 개발 일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인 키노트 G08 임상시험 내에서 저희가 용량 최적화 그리고 이제 그 150명의 전이성 흑색종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여서 임상을 이제 종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협업하여 이제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상업용 백지 생산할 계획이고 이런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저희 가족 승인은 2028년 3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102 가족 승인 전략에 이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 GI301이 유한양행에서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해주고 계신데요. 유한양행이 제3자에게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모든 수익의 50%를 같이 이제 쉐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유심히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그 개발 경과를 지켜보고 있어서 제가 GI301의 그 임상 진행 현황과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2025년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데이터인데요. 유한양행에서 원비상이긴 하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드 임상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항히스타민제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저희가 어떤 그 지표를 측정했냐입니다. 그래서 여기 UAS 7이라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는 사실상 그 CSU 환자에서 이상 임상시험에서 1차 지표로 여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임상적인 지표입니다. 졸레어가 완전 조절이 한 16.7% 환자에서 완전 조절을 보였고 부분 조절이 한 16.7% 정도 환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미미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희 GI30의 6mg/kg는 완전 조절의 경우에 3배 이상, 졸레어보다 3배 이상, 그리고 부분 조절 역시도 졸레어에 비해 3배 이상의 약효를 나타냈기 때문에 졸레어 대비 굉장히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일상 임상시험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이 정해져서 레스게르셉트라고 부르는데요. 유한양행에서 제2의 렉나자라고도 이제 손꼽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선 비즈의 6월 16일자에 이제 나온 기사를 그대로 발췌한 장표인데요. 유한양행에서 사실 앞서 보여드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만 개발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하이라이트해 놓은 걸 읽어보면 유한양행도 레시게르셉트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외에 아토피 피부염을 주력 치료로 개발할 계획인 만큼 듀피젠트와도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아직 직접 비교하는 임상시험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 비교에서 레시게르셉트가 듀피젠트보다 우월성을 보였다고 회사는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뿐만이 아니라 이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만약에 이 레시게르셉트가 굉장히 좋은 효능을 보일 수만 있다면 저희는 이제 이 레시게르셉트가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아이노베이션의 넥스트 파이프라인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GI 이노베이션 그 BD 팀들이 바이오 US에 참석하였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이런 마크로페이지 기반의 인게이저나
면역 항암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작년에 KDF 과제에 선정된 좋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있기에 여러분께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그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엔타이 PD1, PD-L1의 VEGF의 또 새로운 모달리티를 단 3중 항체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마크로페이지 기반 면역 항암제가 차세대 패러다임을 주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정상 조직에 비해서 이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마크로페이지들입니다. 대식세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의 종양 조직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의 마크로페이지가 있고 이 마크로페이지는 대부분 M2 마크로페이지로서 면역 반응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페이지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약제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비소스포 폐암 환자의 그 우리 이민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의 치료 반응을 보시면은 전체 생존율이 그 튜머의 CD163 포지티브 그러니까 많이 발현하는 환자들 즉 M2 마크로페이지 마커입니다. 굉장히 생존율이 안 좋으시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운이 좋으시게도 M2 마크로페이지 대식세포가 적게 침윤되어 있는 환자들은 생존율이 길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타겟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카티가 많이 떠올랐었고, 뭐 새로운 모달리티 이제 ADC가 2, 3년 전에 주목을 받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제약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마크로페이지 인기제라고 할 정도로 시장에 그 연간 연평균 성장률이 놀랍습니다. 22년에 뭐 약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8천억 규모에 불과했던 매출 추정액이 35년도에 달아가면은 70조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지금 글로벌 제약사 40개 이상이 지금 마일드 셀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를 타깃 치료제를 지금 100건 이상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노바티스가 드렘바이오로부터 DR02 바이스페시픽 항체를 선급금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총 계약 규모는 4조 원에 달하는 빅딜을 성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한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이 마크로페이지 인기제를 열심히 찾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바이오 USA 팀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어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지금 저희 GI128이라고 불리우는 바이스페시픽 마크로페이지 인게이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KDF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과제에 선정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는 저희가 자체 발굴한 엔타이 PD-L1 항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양을 타겟팅하고 CD8 T셀이나 NK 셀, T셀의 세포 재활성화에 관여되고 있고요. IG 지원 링커를 달았고 아래쪽에 엔타이 LILRB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이것은 이제 마크로페이지의 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건 종양에 있는 HLA-G라는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는 몰레큘에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것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1, 2, 4의 서브 타입과 결합을 해서 이런 LIB 신호를 통해서 마크로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이제 M2가 되는데 이거를 억제를 하면 다시 그 T셀들이나 NK셀들의 리인비고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목표는 저희가 M1 폴라리제이션이라 불리는 M2를 M1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섬유화가 아주 심각한 미세 종양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요즘 주주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GI128은 종양 미세 환경 내 굉장히 많이 침윤된 마크로페이지를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항체는 LILRB라고 불리는 HLA-G 종양의 라이겐이 되겠죠. 거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발현하는 PD-L1에 바인딩함으로써 PD-1을 발현하는 CD8 T셀이나 NK셀의 이그조션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양 세포와 마크로페이지의 인게이지로 작용하면서 CD8 T셀과 NK셀이 과연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국가과제를 획득했기 때문에 어떤 실험들을 진행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노사이트로부터 뭐 MCSF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루킨 10을 점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M2 마크로페이지라 불리우는 면역 반응을 아주 억제하는 세포로 이제 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양을
살상할 수 있는 T셀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타이 PDLon만 넣어준 경우, 그다음에 엔타이 LILRB 1, 2를 이제 블로킹하는 항체, 이건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하고 있죠. 이걸 넣어서 비교해 보았는데요. 저희 바이스페시픽 항체가 놀랍게도 CD T셀의 CD25 발현을 많이 올려줍니다. 그것은 CD T셀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 능력을 보았을 때 엔타이 PDLon이나 LILRB 1, 2를 블로킹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항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리인비고레이션을 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파이자의 엔타이 LILRB 1, 2를 블로킹하고 있는데 저희는 엔타이 LILRB 1, 2, 4를 블로킹한 항체이고요. 거기에 PDLon까지 달았습니다. 그래서 종양 표적하에 그 어떤 회사들보다 앞서 있고요. 특히 이제 MR 마크로페이지로 분화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수 있으며 특히 면역 관문 차단 효과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약제에 비해서 훨씬 더 유용한 인게이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트라이스페시픽 엔타이 PDLon, 엔타이 PDLon VEGF를 개발한 저희 핵심 리더 영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우수한 부문장들이 계시고 또 임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임상 중개 전략 부문장을 맡고 있는 고영준 부사장님은 이제 카이스에서 고기영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 하면서 캔서 셀의 표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종기원, 그다음에 교수 생활 하시다가 저희 회사에 합류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김욱한 전무님은 네이처 메디신의 제1저자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지금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플랫폼을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영민 전무님인데 대웅제약에서 제넥신에서 열심히 세포주 개발하였고 포스텍에서 박사학위 한 후고 특히 2024년도에 굉장히 영예로운 상을 받았습니다. 이 세 분의 합작품이 이제 공개되겠습니다. 바로 트라이스페시픽 인게이저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현재 좀 한참 뜨고 있는 서밋이나 나노메디신, PD1, VEGF 이중 항체를 능가하는 3중 항체 플랫폼을 공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밋 세라피틱스가 이제 그 아케소 바이오라는 데부터 이중 항체를 도입했는데 그게 바로 엔타이 PD1에 엔타이 VEGF를 갖다 붙인 이중 항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소세포 폐암에서 펜브로리즈마, 키트루다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시죠? 생존, 우리 미디언 PFS라 해서 이제 그 무진행 생존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려 2배 이상 미디안 PFS를 11개월로 연장시킴으로써 이 이중 항체가 주목받게 되었고요. 시가총액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40조 육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중 항체에다가 저희가 발굴한 여러 타깃들을 꼬리에 달아서 3중 항체를 만들었는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서밋 세라피틱스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뭐 2022년 말 기준으로 1조 원도 안 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SCMAP을 아케소로부터 도입해서 임상을 쭉 진행하면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34조, 40조 원까지 갔었고요, 최고. 최근에 이제 O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미리 달성했지만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는 관계로 아직 20조 이상의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스코에서 서밋 세라픽스와 여러 가지 협업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진행하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셋들과 또 GI 갖고 있는 여러 에셋들의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콜롬비아 대학 교수님께서 우리 마크 교수님인데요. 마크 스타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지금 만나서 좋은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한 7개 정도의 엔타이 PD1, PDLon, VEGF에다가 물질을 달았는데 그 특허팀에서 그 타겟을 공개하면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꼬리에 단, 그러니까 저희 구조는 엔타이 PDLon이 앞에 있고 그 바로 연결해서 링크를 연결해서 엔타이 VEGF 항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FC 도메인이 있고 그 아래쪽에 다양한 타겟들을 달았고 뭐 앞도 달아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 중인 약제들에 비해서 엔타이 PD1, PDLon, 블로케이드 어세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VEGF도 현재 시판되는 약이나 개발 중인 약들에 비해서 전혀 손색 없이 잘 개발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꼬리에 뭘 다냐는데 저희가 타겟 A, 타겟 B, 타겟 C, 타겟 D는 타겟 셀이나
그 물질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크게 분류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조차도 공개하면 특허를 유출할 수 있다는 특허 팀장님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공개 못 드리는데 저희가 특허가 이제 출원되거나 등록되면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총 6개의 물질이 현재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GI701, GI702, GI703은 타겟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걸 달아서 3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710, 720, 730. 그래서 총 6개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번에 바이오 US에 참석한 팀에서 빨리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좀 데이터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 패키지 만들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엔타이 PDL은 VEGF를 찾고 있습니다. 뭐 딜이 막 10조, 15조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이제 정리해 드리면 GI 이노베이션의 이제 뭐 중기, 장기 목표는 투자자들이나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단기 주요 모멘텀, 특히 올해 1년 이내에 벌어질 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Q&A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GI101A와 GI102 글로벌 기술 이전이 순항 중이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반드시 지금 이뤄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I102와 엔타이 PD1 병역요법 FDA 패스트트랙 데지그네이션을 이제 지정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1년 이내에 엑스프라이즈 헬스 스팬 결승팀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40개 팀에 들어서 중간 마이스터를 받았는데 그중 8팀만 발표의 기회가 얻었었죠. 그래서 이번 10팀이 선정되는데 저희는 뭐 강한 자신감, 뭐 퍼센트를 뭐 100%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또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결승 진출을 저희가 굉장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에 에스모에 저희 임상 결과들이 발표되고요. 초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 임상은 굉장히 큰 병원에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그다음에 클리브랜드 클리닉, MD 앤더슨, 메모리얼 슬론 캔서 센터, 그다음에 마운틴 사이나이 등등 또 호주의 시드니 병원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큰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삼성병원, 연세세브란스,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그래서 중간 결과 발표를 올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기 데이터였지만 20명 정도 데이터만 있으면 뭐 저희가 거절하기 어려운 빅딜을 제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은 흑색종 키트루다 면역 내성 항암제도 기술 이전할 마음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규모의 큰 액수를 제시받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락이 오시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루오나 유한양행이나 또 기존에 기술했던 곳으로부터 마일스톤이 이제 올해부터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이제 수익이 구조가 창출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드린 지금 글로벌 제약사 관심 많은 새로운 모달리티 파이프라인 및 기술전들을 하고 또 글로벌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장시간 GI 이노베이션의 도전을 잘 들으실 수 있었고 기존 주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Q&A를 통해서 또 자세한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흑색종 임상 및 중국 이노벤트 또 넥타 등 경쟁사 기업들과 비교 또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받은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기술 이전을 앞두고 굳이 간담회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장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뒤에 기술 이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기술 이전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최근에 저희가 보고 나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데이터를 이번에 바이오에스에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KOL들 세계적인 이런 항암제를 지금 쓰면서 환자들 치료하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는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기도 하고, 그럼 이것으로서 회사의 밸류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이제 특허 쪽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GI102는 물질 특허가 미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서열이 제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범위로 광범위하게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공개를 자세히 열심히 안 했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 병용 특허를 GI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습니다. 즉 엔타이 PD1이나 엔타이 PDL론을 갖고 계신 글로벌 제약사들은 GI101이나 102와 병용했을 경우 저희 로열티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초기 데이터이긴 하지만 면역항암제에 내성이 생기고 불응하는 환자들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런 환자 4명 다 튜머가 30%씩 줄어드는 좀 기적적인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문의가 올 거라 생각하시고요. 이분들이 특허가 다 몇 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와 함께 병행을 하시게 되면 이 특허의 모든 권리를 함께 하게 되고 45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병용 특허를 지아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모르신 분이 많이 계셔갖고 그렇다면 지아 이노베이션의 밸류는 과연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아까 잘 밸류를 보셨지만 결국엔 상업화, 로얄티 수익이 중요합니다. 지아102와 PD1 항체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PD-L1이나 다른 데서도 지금 관심 많이 갖고 있죠. 그런 병용에서 계속 나올수록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 PD1, PD-L1 갖고 계신 분들은 지아 이노베이션 로열티를 납부하셔야 된다는 점을 한번 알려드려서 저희 투자자들한테 지아 이노베이션 기술전도 잘 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기술전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가진 이유는 정보의 그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글로벌에 CDA 맺고 발표를 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행여나 저희 데이터가 알려질 걸 두려워한 나머지 저희도 일반 주주나 잠재적 투자자들한테 최근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해서 지금 여의도에서 뭐 기술전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엉뚱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쓰기를 받고자 저희가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기술 이전이 막바지 단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변수들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인지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적응증을 쪼개는 전략으로 진행된다라는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술 이전 외에 추가적으로 계속 딜이 더 나올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네, 저희가 지금 한 2달 정도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우리가 DD라고 하죠. 듀 디리전스. 실사를 잘 지금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실사에서는 임상, 그다음에 독성, CMC, 그다음에 특허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요. 굉장히 거의 모든 곳에서 그린라이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았고 자부심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한 큰 회사들은 40명씩 부사장급이 참석하는 팀장급이 참석하는 기술 이런 어떤 실사 같은 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됐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바이오 US에서 느꼈던 거는 확실하게 마크로페이지 인게이지를 찾고 있고 PD1, PD-L1, VEGF 이중 항체 뭐 하나 단계 더 없는지 하는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마침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을 안 했으면 저희가 오늘 참 힘들었을 텐데 마침 글로벌에서 가장 찾고 있는 핫한 마크로페이지 인게이저, 엔타이 PD1, 엔타이 PD-L1에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다 갖다 붙인 3중 항체를 이미 개발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충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역항암제 불응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곳에는 쪼개 파는 전략이었지만 만에 하나 저희가 거부하기 힘든 금액을 제시하면 뭐 저희는 당연히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이라도 면역항암제 불응성을 사가겠다면 거부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됩니다. 뭐 10조 이상 되겠죠. 그 정도면 저희는 내부 의논하셔서 한번 다시 그거를 통합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설명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더 바이오 기사에서 MSD 초청 리셉션에 라노바와 미팅 사진을 봤는데요. 머크와 라노바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네, 뭐 머크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이제 또 글로벌 제약사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비상장 회사인 라노바 메디신과 함께 머크의 아스코 만찬에 초대받아서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팅도 진행했는데 중요했던 거는 라노바 메디신이 자기네가 기술전을 어떻게 했는지 많은 어드바이스 해주셨어요. 거의 9천억 계약금에 4조 원의 딜을 이제 VEGF 엔타이 PD-1 이중 항체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크게 계약금과 그런 걸 받을 수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췌장암 쪽에 말기암 췌장암이죠. 진행성, 전이성 췌장암에서 크로딘 18.2, 크로딘 18.2의 ADC와 저희 GI102와의 병영
그 전략을 잘 짜서 지금 이번에 삼성병원의 박준호 교수님과 함께 그 췌장암을 대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ADC 클로딘 8.2 ADC와 GI10이 병용을 지금 이제 IIT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GI102가 FDA 희귀약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회사 측에서도 치료 옵션이 없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동정적 사용을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나리 전무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 회사는 이게 이제 치료 옵션이 없는 말기암 환자분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환자를 고르는 것은 아니고 환자분들께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이제 연구진께서 저희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GR102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총 3분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지금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곧 이제 식약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102 단독요법으로 2분께서 이제 치료를 종료를 하셨고 3번째 환자분께서 GR102와 베바시주맙 그 병용요법으로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막 치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건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완료가 되거나 진행 중인 상태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께 좀 치료 옵션을 제공해드리고자 저희가 지금 식약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아마도 저희가 3분기 내에는 투약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총 6건 사용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GI102와 키트루다 병용 최종 임상 분석 데이터 공개 계획 그리고 파트너사 MSD가 원하는 조건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MSD를 자꾸 이렇게 언급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일단 약효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10명에서 이제 20명 정도가 동일 용량에서 약효 효과가 필요합니다. 이제 종양평가 결과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공개되는 시점은 저희가 연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상 디자인에서 20명 데이터가 모두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연내에는 동일 용량에서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넥타가 인터루킨2를 활용한 아토피 임상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추후 GI301과 병용 계획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GI301의 개발은 유한양행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고, 일본의 개발은 이제 마루호에서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301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I301 이미 단독요법으로도, 만성 특파성 두드러기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이제 아직 아토피 피부염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전적으로 충분한 어떤 레셔널이 있기 때문에 병용보다는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장성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아스코 2025에서 중국 이노벤트의 IBI363의 흑색종, 대장암, 비소세포암 임상 일상 결과가 업데이트됐습니다. 특히 흑색종 단독요법 일상 결과에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 5.7개월로 GI 중간 결과보다 더 길었는데요. 중국 IBI363 임상 일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GI의 경쟁 물질로 인식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 회사들 중 GI가 경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나 물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IBI363은 당연히 이제 동일한 인터루킨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물질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인터루킨2가 예전에 이제 타겟팅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고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이노벤트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일단 라인 오브 테라피가 매우 다르고요. 환자 군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병용 데이터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일상 임상 시험만 딱 가지고 저희 GR102랑 IBI363이랑 RP2D 레벨 요 IBI363 RP2D 레벨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이성 흑색종 특히
이 전이성 흑색종에서 ORR은 유사한 수준이고 DCR과 PFS 측면에서는 사실 GI10이 단독요법이 조금 나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약제는 사실상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IBI 363은 임상을 진행하면서 약과 관련된 이상 반응으로 2명의 환자분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내약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통상적으로 이 약제를 다른 약제하고 병용했을 때 내약성의 어떤 안전성 이슈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 내약성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스페리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아스코에서 아마 좀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IBI 363이 인터루킨2 리셉터 알파를 자극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인터루킨2 리셉터 알파 자극을 통해서 레귤레토리 T셀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전적인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디움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레귤레토리 T셀을 좀 같이 봤을 때는 그것이 증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큰 악영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즉 메커니즘 측면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 GR10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여러 면역 세포 프로파일이나 T렉을 억제하는 것이나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우위했기 때문에 저희는 GR102가 IBI 363에 비해 훨씬 수페리어하다,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소가 되셨길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지분 매각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술 이전 파트너로서 주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물량 출회들이 좀 지속될까요? 홍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유한양행의 당사 지분 매각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은 크게 상장 전에 저희 회사에 2번에 걸쳐 투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시리즈 B에 투자를 하셨고 21년 프리 IPO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2019년 시리즈 B에 투자하신 물량이 약 유무상 증자 계산해서 한 20만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리 IPO에 투자 물량이 약 70만 주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금 유한이 매도한 물량은 2019년 시리즈 B에 투자한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유한이 매각한 지분의 투자 단가가 5,000원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50% 이상의 수익이 실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은 회산 자금을 임상, 마일스톤 등에 재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남은 물량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상장할 때 2026년 3월 말까지 전략적 투자자에게 보호 예수를 부탁을 해서 지금 전체 물량 유한 물량으로 70만 주 가량이 보호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이 현재 100만 주 좀 넘게 갖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물량이 나올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사 입장에서도 유한이 2019년에 약 6년간 투자해 주시면서 주식이 사실 내려갔을 때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큰 수익을 얻어서 엑시스를 하셔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을 좀 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한이 저희와의 기술 협력, 앞서 유한양행 김현영 사장님의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GI301, YH35324가 저희에게 큰 수익을 가져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주신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다 드렸고요. 장 대표님 혹시 주주님들께 좀 드리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좀 윤나리 전무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GI102가 기술이전 협의 중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을 안 했다고 하네요. 제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현재 GI102 기술이전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이 주주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협상 잘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라노메디신한테 얻은 어드바이스는 경쟁 업체를 더 많이 끌어들여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기네도 환자 10명도 투자 안 했는데 계약금 9천억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로벌 제약사를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거기 또 미국 큰 뱅커들도 활용하면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고, 그 시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는 점, 갑자기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주 가치에 최대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동종적 사용에 대해서 GI102 이 말기암 환자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나 또 많은 주주분들로부터
저희 약을 맞을 수 없는지 하는 문의 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종종 사용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통화도 했었고 같이 함께했던 환자들께서 몇 달 뒤면 돌아가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저희가 빨리 이 약을 승인을 받아서 많은 환자들에게, 특히 면역항암제 불응 시장이 너무 크다 보고 30%밖에 듣지 않는 안전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암 환자들께서 그분들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또 넥타에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좋은 저희가 PD라는 거 여기서 이제 약물을 투약했을 때 NK3나 CDT3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면역 세포를 잘 활용해서 그런 PD-1 항체라든지 PD-1 항체들을 잘 해서 반드시 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 오늘 저희가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갖고 계신 저희 지아이노베이션 주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점. 그러면 저희 주가가 부양이 돼야 지아이노베이션도 마음을 편히 먹고 경영진들께서 R&D나 기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들 고생하셔서 이건 그냥 저희가 좀 재무팀에서 분석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을 보면은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근데 최근에 주가 오르만 하면 공매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공매도에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아이노베이션의 오늘 데이터를 보고도 공매도를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더 높은 밸류로 저희에게 많은 기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마지막에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지아이노베이션 온라인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지아이노베이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